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한 미국인 여성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연신 고개를 저으며 흥분된 목소리로 한국은 정말 미친 나라야. 완전히 미쳤어. 이건 정말 말도 안 돼.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다소 격앙된 얼굴이었으며 얼핏 볼 때는 무언가 마음에 안 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러던 그녀가 얼마 후 한국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고 무언가 다른 이야기가 숨어있는 듯한 분노를 표출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녀는 한국에서 어떤 일을 경험한 것일까요? 사연을 통해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서 최첨단 교통 시스템을 설계하는 수석 디자이너 콜먼이라고 합니다. 세계 명문인 MIT 공과대학에서 교통공학을 전공하며 미국 교통 시스템의 선진화를 이끌어왔고 실리콘밸리의 수많은 혁신적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제 이력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자부심이었어요. 세계를 선도하는 미국의 교통 시스템 속에서 성장하며 저는 당연하게도 미국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라 확신했고 다른 나라들의 시스템은 관심조차 가질 필요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던 중 갑작스럽게 중국 파견 제안을 받았을 때 저는 이것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아시아라는 곳에 발을 들일 거라고는 꿈에서조차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에게 아시아는 그저 낙후되고 혼잡한 기술적으로는 한참 뒤처진 지역일 뿐이었죠. 미국의 화려한 전광판과 체계적인 교통 시스템을 떠올리면 아시아의 교통체계는 그저 한심하게만 느껴졌어요. 하지만 회사의 거듭된 요청과 당신이 이 역할을 맡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라는 말에 그리고 글로벌 기업의 수석 디자이너로서 이 경험이 제 커리어의 독특한 경로를 만들어줄 것이라는 계산적 판단에 따라 마지못해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그리고 이 결정이 저를 얼마나 큰 충격에 빠뜨리게 될지 전혀 알지 못했죠.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문화 충격을 겪어야 했는데 거리는 복잡하고 무질서한 교통체계, 그리고 비효율적인 신호 시스템, 불규칙한 버스 운행 등 모든 것이 제가 예상했던 느낌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심지어 기본적인 교통법규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무단횡단을 밥 먹듯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깊은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길거리는 늘 혼잡했고 신호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대중교통은 거의 항상 지연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설계한 시스템은 전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고 현지의 낙후된 인프라와 기술력의 한계로 인해 수많은 좌절을 겪어야 했어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서 마주하는 교통체증과 지하철의 과밀화, 불규칙한 버스 운행 시간 등은 저에게 큰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특히 아침마다 지하철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위생 상태는 충격 그 자체였는데 샤워도 하지 않은 듯한 냄새, 덥수룩하게 자란 머리카락, 구겨진 옷차림을 한 사람들 속에서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시내에 있는 식당에서조차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았고 길거리는 항상 쓰레기가 난무했으며 공공시설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서 어딜 가도 마음 편히 돌아다니기 힘들었어요. 심지어 가장 기본적인 편의시설조차 미국의 수준에 한참 미치지 못해 하루하루가 힘듦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저는 미국으로의 귀환만을 고대했어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이게 정말 21세기의 모습인가? 라는 의문이 들었고 실리콘밸리의 깨끗하고 정돈된 거리가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게다가 중국에서 느낀 또 하나의 충격은 빈부격차였는데 대도시와 지방의 격차가 너무나도 극명하게 나타나 부유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의 격차가 눈에 띄게 차이가 났어요. 고급 상점과 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지역은 그 자체로 선진국 같았지만 몇 블록만 벗어나면 낙후된 거리가 펼쳐지고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처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빈부격차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닌 그 지역 사람들의 삶의 질과 심리적 상태에까지 영향을 미쳤어요. 이처럼 외부에서 보기에는 겉으로 드러난 발전이 있지만 그 이면에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고 그것이 저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1년간의 중국 생활은 저에게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겼고 결국 저는 다시는 아시아 국가에는 발을 들이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드디어 제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왔다는 안도감에 푹 빠졌습니다. 깨끗한 거리, 정돈된 교통체계, 시간을 지키는 대중교통을 보며 눈물이 날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운명이란 것이 참 아이러니하네요. 미국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저는 또다시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으로의 파견 제안이었어요. 저는 즉시 정중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죄송하지만 중국에서의 경험으로 인해 더 이상 아시아 지역으로의 파견은 고려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제 팀장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콜먼, 당신은 중국의 교통 시스템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더욱 필요한 인재예요.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어떤지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비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당신이 아니면 안 돼요라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중국에서의 쓰라린 경험이 아직도 생생한데 또다시 아시아로 가야 한다니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차라리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쌓아온 커리어와 회사에서의 입지를 모두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큰 대가가 따르는 결정이었습니다. 팀장은 계속해서 저를 설득했어요. 한국은 중국과는 다를 거예요. 당신의 전문성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는 곳이니 이 기회가 당신의 커리어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한국행을 수락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차가운 얼음장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중국보다 더 낙후되어 있을 한국의 모습을 생각하니 앞으로 다가올 날들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비행기 표를 예약하면서도 과연 이게 옳은 선택일까? 라는 의문이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결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렇게 긴장과 두려움을 안고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중국 베이징 공항에서 겪었던 혼잡함과 낡은 시설들을 떠올렸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적이었어요. 거대한 유리 천장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 정돈된 동선, 최첨단 시설들. 이것이 정말 아시아의 공항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인천공항 도착장에서는 서울대학교 도시교통연구소의 김명수 교수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미리 연락을 취해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자세히 설명해줄 전문가를 소개받은 것입니다. 김 교수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하며 공항철도로 향했어요. 그리고 김 교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먼저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직접 경험해 보시죠라는 김 교수의 말에 저는 약간의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중국에서의 기억이 아직 생생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공항철도에 들어서는 순간 저의 모든 선입견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플랫폼에 설치된 스크린도어,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는 전광판, 깨끗한 내부, 무료 와이파이까지 이건 제가 알던 아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김 교수는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며 앞으로 서울의 더 놀라운 교통 시스템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열차가 정확히 예정된 시간에 도착하자 김 교수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이번 프로젝트가 제 모든 고정관념을 바꿔놓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김 교수와 함께 지하철에 탑승하면서 저의 놀라움은 더욱 커져갔어요.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모든 지하철역에 스크린도어 설치를 의무화했어요. 라는 김 교수의 설명에 저는 가슴 아픈 이야기를 꺼내야 했습니다. 뉴욕에서 발생한 일련의 끔찍한 사건들이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최근 저희 뉴욕에서는 서브웨이 푸싱이라는 끔찍한 범죄로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열차가 진입하는 순간 무고한 승객을 선로로 밀어버리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제 선로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플랫폼 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김 교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 끔찍한 일이 사실 그런 사고 위험 때문에 저희도 스크린도어 설치를 서둘렀어요. 시민의 생명만큼 소중한 것은 없으니까요.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교통국은 이제서야 안전펜스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이미 10년 전에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네요. 미국에서는 지난달 맨해튼 지하철역에서 한 남성이 선로로 밀쳐져 두개골이 골절되는 사고가 있었고 렉싱턴 애비뉴에서는 50대 남성이 사망하는 비극도 있었습니다. 김 교수에게 스마트폰을 보여주며 충격적인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어요. 뉴욕의 한 지하철역에서 승객들이 벽에 붙어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신뢰가 낮은 사회의 단상이라는 글과 함께 공유된 이 사진은 뉴욕 시민들의 불안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어요. 지난해 뉴욕 지하철에서만 573건의 중범죄가 발생했고
살인사건도 10건이나 있었다는 충격적인 통계를 들으며 저는 깊은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세계 최고를 자부하던 미국의 교통 시스템이 시민들의 기본적인 안전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었어요. 반면 한국의 모든 지하철역은 스크린도어로 승객의 안전을 완벽하게 보장하고 있었습니다. 실시간 열차 정보는 물론이고 역산의 곳곳에 설치된 안전시설들이 눈에 띄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이미 10년도 더 전에 구축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블룸버그는 지난해는 뉴욕 지하철 이용객들에게 수십 년 만에 가장 위험한 해였다고 평가했다는 저의 말에 김 교수님은 다시 한번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한국의 철학은 중국은 물론 미국과 비교해도 한 차원 높은 수준이었어요.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 노약자석을 자발적으로 양보하는 문화, 이런 성숙한 시민의식은 미국에서도 보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김 교수는 안전은 시스템과 시민의식이 조화를 이룰 때 완성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미국이 한국의 시스템을 배워야 할 때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이동을 하던 중 김 교수님이 저에게 이것 좀 보세요. 김 교수님이 지하철 객실 한쪽을 가리켰어요. 분홍색으로 특별히 표시된 좌석이었습니다. 이건 임산부 배려석입니다. 임산부 배지를 보여주면 누구나 자리를 양보해주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죠. 놀라운 것은 이런 배려가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임산부들은 실제로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 있었고 다른 승객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수서역으로 가보시죠. 김 교수가 이동 중에 갑자기 제안했어요. 교통약자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수서역에 도착하자 김 교수는 역산의 특별한 설계를 보여주셨습니다. 역과 이마트를 연결하는 계단에는 양방향 스테인리스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이 구간은 하루 유동 인구가 엄청납니다. 그 중에서도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분들의 비율이 높아요. 처음에는 단순한 리프트만 있었지만 시민들의 요청으로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김 교수의 설명에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습니다. 미국의 많은 역사들도 아직 이런 수준의 배려시설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시설이 자연스럽게 우측 통행 문화까지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김 교수의 말씀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습니다. 이런 세세한 배려와 시민의식의 조화를 보며 저는 미국이 한참 배워야 할 점들이 많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단순히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넘어 그것이 실제로 활용되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한국이 이룩한 진정한 발전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수서역에서 서울의 교통관제센터로 이동을 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에 놀란 것도 모자라 이제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서울시 교통정보센터로 향하는 동안 김 교수는 서울의 교통 시스템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던 도시가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스마트한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는지 보여드릴게요 라는 말에 저는 약간의 의구심이 들었어요. 센터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 앞에서 실시간으로 도시의 모든 교통정보가 수집되고 있었어요. 도로의 차량 흐름, 신호등 상태, 대중교통 운행 상황까지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AI 기반 교통 최적화 시스템입니다. 김 교수의 설명에 저는 충격을 받았는데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교통 데이터를 분석하고 최적의 신호 체계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고나 공사로 인한 정체 상황까지 예측하여 대응하고 있었어요. 전자 태그 기반의 자동 요금 징수 시스템을 보며 저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어요. 팀원이라는 이름의 교통카드 하나로 버스, 지하철, 택시까지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카드를 꺼내 리더기에 태그하는 순간 자동으로 요금이 결제되는 모습은 너무나 당연히 보였습니다. 김 교수가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어요. 하이패스라는 고속도로 요금 징수 시스템은 더욱 놀라울 겁니다. 실제로 고속도로 영상을 보며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차량들이 속도를 늦추지 않고도 톨게이트를 통과하고 요금이 자동으로 정산되는 모습이 마치 마법처럼 느껴졌어요. 미국의 유사 시스템은 아직도 오류가 빈번하고 차량이 완전히 정차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말입니다. 여기서는 초당 수백 대의 차량이 오차 없이 통과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99.9%라는 믿기 힘든 정확도로 말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근무하며 자부심을 가졌던 제 모습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김 교수는 이어서 월별 통계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이 시스템 도입 이후 교통정체가 42% 감소했고 연간 수천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었습니다. 저는 숫자들을 보며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닌 사회 전체의 혁명적인 변화였어요. 수백만 건의 교통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처리되며 AI가 도시 전체의 교통 흐름을 최적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미국에서 우리가 꿈꾸던 미래가 바로 여기 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의 기술력이라니. 목소리가 절로 떨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세상이 너무나도 좁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가장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이 모든 시스템이 이미 수년 전부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개념 검증 단계에서 고민하고 있는 기술들이 여기서는 이미 시민들의 일상이 되어 있었어요. 그 현실 앞에서 저의 오만함이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 교수님은 제 내면의 혼란을 아시는지 잠시 말씀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셨어요. 콜먼 씨, 이제 우리가 서로에게 배울 점이 많다는 걸 아시겠죠? 그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며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배움의 자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겸손히 배워야 할 차례라는 것을 마음 깊이 받아들였어요. 창밖으로 해가 저물고 있었지만 서울의 거리는 오히려 더 생기가 넘쳤습니다. 밝게 빛나는 네온사인과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들 사이로 이 도시는 결코 잠들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 서울의 또 다른 혁신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김 교수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밤이 되면 이 도시는 새로운 생명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력 속에 우리의 첨단 기술이 숨쉬고 있죠. 김 교수는 저를 새벽 동행 자율주행 버스 관제센터로 안내했어요. 서울시는 2025년부터 새벽에 출근하는 시민들을 위한 자율주행 버스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김 교수의 설명을 들으며 중국에서의 경험이 떠올랐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아시아의 기술력을 무시했었는데 지금 제 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런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관제센터의 대형 스크린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동북부와 서남부에서 도심으로 향하는 자율주행 버스들의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는 모습에 저는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SUM이 개발한 자율주행 시스템을 보며 저는 깊은 충격에 빠졌어요. 미국에서 우리가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던 기술이 이곳에서는 이미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시간대의 기술적 난관을 극복한 센서 융합 기술과 딥러닝 시스템은 그저 경이로울 따름이었습니다. 한국이 이런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니 저는 제가 알던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특히 원격 주행 시스템을 보며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진보가 아닌 전 세계가 본받아야 할 혁신의 표본이었어요.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의 자율주행 기술도 이 정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기술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 개발되었다는 점에서 저는 진정한 기술 혁신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미국에서 우리가 추구하던 혁신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었는지 이제야 부끄러움을 느끼며 깨달았습니다. 김 교수가 자율주행 버스 시승을 제안했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도 편견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기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이를 전 세계에 알려야겠다는 사명감마저 느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에서 내린 후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방금 경험한 것이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중국에서의 실망감, 아시아 기술에 대한 불신, 그리고 미국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라는 오만한 생각들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깊어가는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국에서 수많은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며 쌓아온 자부심, 세계 최고의 기술력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미국의 교통 시스템, 그리고 아시아를 향한 뿌리 깊은 편견들이 모두 허상이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제가 알던 모든 것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지하철의 스크린도어, 실시간 교통정보 시스템, AI 기반의 교통관제, 자율주행 기술까지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작동하고 있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기술들이 단순한 효율성을 넘어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혁신이라고 믿었던 것들은 무엇이었을까?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에서 우리는 기술 그 자체에만 집중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달랐어요. 기술이 인간의 삶을 어떻게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 본질적인 가치에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은 이미 의미가 없어졌어요. 오히려 이곳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 것이 감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서울의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보여드릴게요. 이미 수많은 혁신적인 시스템들을 보았지만 김 교수의 표정에서 더 큰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 마음속에는 더 이상 교만함도 편견도 없었습니다. 오직 배우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과 새로운 발견에 대한 설렘만이 가득했어요. 우리가 도착한 곳은 서울의 스마트시티 통합관제센터였는데 이곳에서는 도시의 모든 교통 시스템이 하나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자율주행 시스템, 대중교통, 보행자 신호등까지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한 번에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미래입니다. 김 교수의 설명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시스템이 시민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었는데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경로 안내, 심야 시간대의 안전 시스템, 환경을 고려한 친환경 교통망 구축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진정한 혁신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닌 그것이 어떻게 인간의 삶을 개선하는가에 있다는 것을요. 김 교수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이 모든 것들을 세계에 알리고 더 나은 교통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제 새로운 목표가 되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시스템을 완전히 재검토하는 것입니다. 아시아를 무시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오히려 이제는 한국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뿐입니다. 이제 저는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되었고 진정한 혁신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이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이 마치 꿈만 같아요. 미국으로 돌아가면 가장 먼저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우리 실정에 맞게 접목시키는 방안을 제안할 것입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실현하는 그날까지 저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저와 함께 다니면서 많이 알려주신 김 교수님과 그리고 이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콜먼이 경험한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세계 최고를 자부하던 미국의 전문가가 한국에서 발견한 놀라운 혁신의 현장. 과연 그녀는 이 경험을 미국에서 어떻게 현실화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